이제 운행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운행자 책임에 있어서 제일 이제 사례 문제에서 많이 나올 만한 사례가 절취 운전자하고 무단 운전자입니다. 우리는 절취 운전자는 운행자예요. 네, 그냥 운행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고 갔기 때문에 운행자예요. 우리는 절취 운전자가 운행자인 거는 다 알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보유자가 운행자의 책임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되는 거지. 보유자 없이 절취 운전만 따지면 보험 처리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유자를 바라볼 거예요. 자, 절취 운전인 경우에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절취 운전의 보유자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예요. 운행자 책임 판단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운행 지배 운행 이익은 상실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적인 거는 차를 막 깨고 유리창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간 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근데 이것도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판례를 다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운행자 책임이 그런 경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민법으로 따졌을 때 이 차량을 저 사람이 훔쳐가게끔 용이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책임. 그래서 어떤 판례는 어떤 것도 있냐면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그 뒤쪽에 주차장이 깊숙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훔쳐갈 수 없는 곳에 세워놨는데 그걸 훔쳐간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건 내 책임이 없어. 근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떡하니 세워놨는데 나는 차 다 잠궈놓고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철사 같은 걸로 해서 훔쳐갔다. 그런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걸로 해석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하자시, 여기서 말하는 관리 책임입니다. 이건 관리상의 책임. 도로교통법에는요, 내 차의 열쇠와 자동차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나 열쇠, 차문을 열어놨거나 창문을 좀 열어놨거나 키를 꽂아놨거나 이러면 100% 보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도 인정된다. 이게 자배법 적용설입니다. 비적용설은 그러면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피해자 보호기 때문에 절취든 무단이든 보유자 책임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얘기는 판례에서도 자배법 적용설, 내가 책임이 있을 때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때는 자배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겠다. 그 얘기는 대인배상 원은 자배법상 책임이긴 하지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절취 운전자라도 완전한 절취 운전자가 아니면 대인배상 원이 처리가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절취나 무단 운전자한테는 구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보험금이 안 나가는데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 다 합니다. 자, 절취를 했어. 차를 내가 훔쳐갖고 타는데 그 차에 누군가 타고 있습니다. 차 내 탑승자가 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절취 운전에 가담을 했다. 그러면 너도 같은 운행자다. 얘기했죠? 운행자 간에는 서로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긴 하지만 원래 운행자라고 딱 판단이 되면 책임이 없어요. 왜? 운행자는 물어줄 사람이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어줄 사람이라고 보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더라도 타인성이 인정된다면이에요. 타인성이 인정 안 되는 사정, 야 훔쳐, 야 넘어가,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저런 나쁜 도둑들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하면 안 해주는 게 맞다. 그치만 가담은 했어. 근데 훔쳐간다. 그러지 말자. 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 운전행위 자체도 제가 했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훨씬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탑승자도 주장할 수 있다. 차외 피해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훔쳐간 사람, 이 절취 운전자, 공동 운행자 상대로 제3의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그래서 다만 이 보유자가 책임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절취 운전자의 보유자의 책임은 보험 처리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의 그러니까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보면 차외 피해자는 언제나 운행자 책임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왜? 여기 운행자 중에서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절취 운전자의 운행자 책임, 그 다음에 절취를 같이
공동으로 한 운행자 3명한테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얘도 청구하고 얘도 청구하고 얘도 청구하고. 근데 보험은 보유자가 들었어. 그럼 보유자의 보험 처리해주고 나중에 이 두 사람한테 구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취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냐? 당연히 운행자로서의 운행자 책임을 지고 운전 행위를 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같이 보유자가 책임이 있고 운행자도 책임이 있다. 그럼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책임이 있고 여기도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줬어요. 그 나중에 구상을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구상을 얼마를 할 건지는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 우리가 얼마를 구상한다 이런 거 써줄 필요가 없어. 그냥 구상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여긴 나중에 자기들 이 사람이 보유자 보험사가 청구했을 때 이 절취운전자가 야 너도 잘못이 있잖아 라고 하면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툴 문제다. 왜?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피해자는 그냥 100% 다 받잖아요. 누구든. 그리고 보험회사는 청구해서 나중에 다툴 문제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교통정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상을 할 때는 몇 프로를 구상한다 보다는 그냥 구상한다라고 써주세요. 구상한다. 구상을 한다. 자, 절취운전자의 차량 동승자가 있다. 이 사람이 아까 공범인 경우에는 공동운행자에 해당이 되고 알고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공동운행자로 보지는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무단운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선회할 만한 아니면 그 도덕적으로 그냥 사회 인식, 사회 통념상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회 통념상 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아 저런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절취운전 여부를 모르는 동승자다. 그럼 이 사람은 타인입니다. 야 타 그래서 탔는데 그 사람이 훔쳐온 차다. 그건 모르잖아요. 이때는 타인에 해당된다. 자, 절취운전의 보험회사는 그럼 어떻게 물어주냐. 김영피 보험자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손해 없으면 안 해주는 거고 있으면 아까 자배법 적용설에 의해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겁니다. 절취운전자한테 구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항상 사례 문제 풀 때 이거 절취나 무단이 들어갔는데 여기 제시된 특약이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다. 그러면 뭐 보상해 주잖아요. 왜? 아까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보유자의 책임이 있어. 그런데 특약을 내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 단계에서 이 운전한 사람의 나이나 이런 게 잘려.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보유자한테 이 사람이 청구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유자는.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약의 면책에 예외 사유로 적어서 적용을 하고 보상을 해준 다음에 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약을 들었다 그래서 이걸 다 안 해주면 너무 불합리하다. 왜? 나중에 구상해올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이게 아까 얘기한 김영피 보험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다. 그런 취지로 보면 돼. 그래서 특약의 면책 사유에 보유자의 책임이 있으면 일단 특약의 면책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왜? 원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김영피 보험자의 책임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는 운전인 경우에 책임을 지고 막 이러는데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는 무단 운전인 경우를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를 안 해줄 수는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절취운전이 이런데 무단운전도 거의 똑같습니다. 무단운전하고 절취운전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만 무단운전은 절취운전에 비해서 절취운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무단운전은 그게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 이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무단운전의 보유자 책임입니다. 이거 무단운전을 했는데 자, 차를 소유한 사람이 이 무단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김영피 보험자가 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대부분 인적 관계가 있어요. 인적 관계.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피용자이거나 뭐 직원이거나 다 인적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차량과 관련돼서 나중에 야, 나 차 좀 썼어. 그럼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야, 왜 썼어? 너 다음부터는 쓰지 마 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고소는 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거 다 승낙이잖아요. 사후 승낙이나 뭐 이런 게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차량 반환의 의사 가능성, 사후 승낙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차 한번 타고 갔다 그래서 너 내 차 왜 탔어? 이러면서 고소하진 않는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인적 관계가 대부분 있는 경우에 무단운전의 보유자 책임입니다. 평소에 차량 관리비 열세 관리가 허술하고 이거는 이제 민법상 아까 자배법 그거랑 비슷한 거죠. 차량 관리상에 책임이 있으면 너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단운전자의 인적 관계가 있고 차량 반환 가능성이 있고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무단 운전자는 일단 보유자 책임을 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넌 책임져예요. 자, 이 차에 탑승자가 있어요. 무단운전. 무단운전에 가담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및 가담 정도를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정말 알고 무단운전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운행자 이론 수업 같은 거 들으실 때 보면은요, 이 공동운행자 간의 운행에 관여한 정도를 가지고 타인을 따질 때 완전 진정 공동운행자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절충적 공동운행자. 뭐 굳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거의 완전 동등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다 조금씩 이렇게 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동운행자 간에도 타인임을 거의 대부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무단운전에 가담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운행자로 운행자 책임이 넌 있으니까 보상 안 해줘가 아니고 가담한 피해자의 인식, 가담 정도 이런 걸 따진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막 너 차 아버지 차 몰래 가지고 나와. 안 나오면 너 가만 안 둬. 뭐 이런 정도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그 차를 무단으로 타고 가서 막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차내 탑승자인 경우에도 운행자로 봐서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무단운전에 가담한 이 정도에 따라서 해주냐 안 해주냐를 판단할 수 있겠고, 사회적 비난이 낮을수록 호기심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야 친구들아 타 라고 하면서 꽃구경을 갔다. 이걸 비난하기엔 좀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야 차 가지고 와 해서 이 차를 타고 막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막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건 전부 안 해줘야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을수록 통령삼 선회할 만한 이 문구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사정이 높을수록, 그다음 운행 시간이 짧을수록 운행자 책임이 긍정된다. 그 얘기는 뭐냐?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긍정된다는 얘기고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굉장히 높게 할 만한 사정이거나 운행 시간이 굉장히 길다. 아까 절취운전인 경우에 한 달 뒤에 사고가 난 것처럼 무단 운전 행위를 하고 사고 자체가 막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 것까지를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 시간이 길면은 책임을 안 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무단 운전자가 무슨 책임을 지냐? 이거 똑같습니다. 운행자에 해당되고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되고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인정 시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누구에게? 제3의 피해자에게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무단 운전을 알고 동승한 공동 운행자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운행자이기 때문에 타인성을 인정 못 받아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부진정이고요. 이 둘 사이에서는 타인성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 자, 하지만 무단 운전을 알고 동승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야 되겠죠. 음주운전을 알고 동승했다 그럼 동승자 감액이 막 40%씩 적용되는 것처럼 무단 운전을 알고 동승한 사람은 타인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굉장히 감경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무단 운전의 차량 동승자, 이 차에 탔어. 자, 무단으로 운전하는데 이 차를 탔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걸 몰라. 그럼 타인입니다. 알았다. 그러면 공동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알고 적극 무단 운전에 가담하면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고, 다만 공동운행자 사이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 지배가 있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에게 그게 아닌 사람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면 타인이다. 자,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상해 주냐? 똑같습니다. 보유자의 책임 여부만 따지는, 보유자의 책임이 있는지. 왜? 나머지 지금 무단 운전자나 무단 운전을 같이 한 공동 운행자는 보험이 나한테는 피보험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친족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지. 친족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사정이죠. 이 무단 운전을 한 사람이 나의 친족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 처리가 전담보인 경우에는 무단 운전은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인데 일단 친족 피보험자는 좀 독특합니다.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가 야 너 타,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타라고 하는 거고요. 친족 피보험자는 그 용어 자체에 일단 그 차를 타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약간 무단 운전의 개념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친족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우선은
그 피보험자 범위군에 넣어준 거예요. 언제든지 너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김영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낙 정도는 깔고 가는 사람이 친족 피보험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친족 피보험자일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연령 특약이라던가 뭐 운전자 범위 특약 면책이 됐을 때, 그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단이다. 왜? 이때는 친족 피보험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안 되면 아버지로서 허락을 안 받은 것으로 봐서 무단 운전의 예외 사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김영 피보험자가 운행자 책임이 있어. 그러면 개별 적용에 의해서 자, 이 사람 뭐 친족 피보험자 다 따져봐서 보유자의 책임이 있어. 그럼 개별적으로 보상 처리가 되면 나중에 무단 운전자한테 구상하면 됩니다. 다만 친족 피보험자, 우리 아들이다. 아들인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어디서? 상법에서. 상법 청구권 대위 682조죠? 682조의 2항인가? 거기 규정에 의해서 가족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 내가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물어주고 다시 청구하는 그 청구권 대위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왜? 이게 어차피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쪽 주머니에서 나가고 다시 이쪽 주머니 들어오고 이게 똑같기 때문에 한 주머니고, 가족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빼고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 청구권 대위를 못해. 그래서 친족인 경우에는 나중에. 그래서 사례 문제 중에 아들이 무단 운전한 경우에는요, 딱 답이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뭐? 면책 제외 사유. 무단 운전에 대한 면책 제외 사유로 보상이 되고 구상이 안 됩니다. 청구권 대위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